마산으로 갑니까? 와, 그 식당이에요? 오. 맛집인가 봐요. 여기 보면 간첩이죠. 시간 걸려서 찾아와도 전혀 아깝지 않고 맛있어요. 담백하고 해물 많이 들어가고 짜고. 파전 아니에요? 전이다, 전. 와. 우와. 군침이 도네요. 자, 저 철판 한번 보세요. 저 내공이 있는 집이네요, 지금. 대장금이다. 우와. 오. 그 스타일이 남다르세요. 네, 내공이 그냥 줄줄 뿜어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째 파전 부치고 있는 파전 할머니 64살 유금안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붙일 때는요, 하루에 한 4, 500개 붙여요. 600개까지도 붙일 때. 하루 최대 2천만 원까지 찍어봤어요. 나는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이제 자식들 밥 먹여야 되고 그런 생각에 아들 위해서 지금까지 진짜 억척같이 버텨서 살아봤어요. 지금은 장사도 잘 되고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와갔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여기 살이 이제 점점 찌니까 숨이 차요. 내가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숨이 찬 느낌을 받거든요. 요즘에는 없던 저기 무릎이 뻐근하고 좀 관절염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변비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지금은 혈신증 약도 먹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더 건강하게 살려면 살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더 찌더라고요. 살을 빼려고 나름 식단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번뜩 제 어머니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이 사실 평생 동안 자식 생각만 하면서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 좀 찾아보자, 좀 여유 좀 차려볼까 하는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여기저기 막 신호를 보내면서 몸이 말썽을 부린단 말이죠. 안타깝지만 의뢰인과 같은 중년 여성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살이 찐다고 하면 아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딨어요. 숨만 쉬고 있는데 살찐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중년 여성분들이 살찔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여성 호르몬은요 원래 이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복부에 지방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점점 감소하는데요. 3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다가 60대 이후가 되면 매년 2에서 3%씩 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육이 빠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바로 지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변에 어머님들이 이랬어요. 아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어서 예전보다 먹는 양이 줄었어. 맞아. 근데 내가 왜 살이 찌는 거야? 라고 하시는 너무 많죠. 네. 그게 다 근육은 감소하고 동시에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뱃살. 그죠? 죽어라 해도 안 빠지고 빠져라고 해도 안 빠지는 이 뱃살인데요. 중년의 뱃살은 대부분 내장 지방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빼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나쁜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나쁜 기계요? 나쁜 기계가 뭐예요? 네, 바로 염증 기계입니다. 엄청 기계. 내장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쉴 새 없이 염증 기계를 돌리는데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제자리에 딱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 곳곳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는 암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뢰인께서는요, 협심증에 무릎 통증까지 정말 고생을 꽤나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그렇다면은 내장 지방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려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는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 의뢰인이 갖고 계신 협심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네, 여기서뿐만 아니라 체중이 늘면 우리 무릎에 실리는 하중도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4kg 정도, 즉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협심증에 무릎 통증까지 심해지시는 게 정말 다 살 때문이 맞는 건데 그런데 생각처럼 살이 잘 안 빠지니까 고민이 정말 크시겠어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워낙 바쁘세요. 언제 운동을 하시죠? 시간이 없죠. 네. 그리고 협심증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더라도 아마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분의 일상을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아이고. 아침 저녁 재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또 200g이 쪘네요. 몸무게 재는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또 안 재면 또 내 몸무게가 얼마큼 나간지 모르니까 또 마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잴 수도 없고 숙제nem이 숙제. 이쪽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요. 우와. 맛있겠다. 야, 먹을 거 잘 챙겨주는 사장님이 최고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그냥 밥만 저렇게 드신다고요? 살찔까봐 안 먹고요. 직원들은 이제 먹으라고 한 거고 나는 살찔까봐 안 먹어요. 아, 너무 빨리 드신다.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손님 오실까봐. 흰 쌀밥을 빨리 국물에 말아서 드셨단 말이에요. 예.
쉽게 소금물이랑 설탕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찬을 안 드세요. 맞아요. 장갑파전 3개, 해물파전 2개, 감자전 하나. 와, 바쁘다. 이거 좀 받아줘. 감사합니다. 빨리 드셔서 소화가 안 되시고. 가스만 하나 줘라. 또 안 돼? 또 안 돼. 약도 원샷. 화장실. 변비가 심해요. 참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서 이제 가서 앉아있다 안 나오면 또 그냥 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변비가 자꾸 쌓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뭘 드실까요? 어허. 라면? 뭐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에요. 이제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 먹으려고 쌀라면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라면이 조금밖에 안 돼, 양이. 그래도 저는 나름 이제 식단 관리한다고 남들보다 밥도 덜 먹고 살찔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 서서. 저녁 식사가 기대됩니다. 진짜 빨려고. 먹어. 나는 이걸랑 먹을란다, 이거랑. 뭔데? 그런 거 있어. 저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요구르트? 아, 이제 내가 운동을 할 시간이 없고 살을 찌기 싫으니까 이제 그나마 식단 관리하려고 이제 좀 마시고 있어요. 하루 종일 탄수화물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드시는 것도 아니야. 맞아, 딱 탄수화물, 염분, 당분 딱 이렇게만 드세요. 칼로리 자체는 굉장히 적게 섭취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야이구다. 이 가는 다리로 이 등치를 지탱이려니까 더 다리가 더 아프겠죠. 그래서 무릎이 점점 더 아파요. 아이고, 또 한번 몸무게 한번 재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뭔가 이런 위안을 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 서 계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차라리 장을 드시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의뢰인처럼 굶어서 살이 빠진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고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 다이어트를 오히려 하게 되는 거고요. 빼야 할 거 안 빠지고 빼지 말아야 할 근육이 오히려 빠지는 안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밥을 굶고 계신데 끼니의 양을 줄였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다는 거. 참. 칼로리가 섭장 칼로리가 낮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몸이 밥을 우리가 안 먹어. 굶어. 갑자기 절식을 해서 줄이면 우리 몸은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늦추고 최대한 많은 양의 지방을 몸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살 빼야지. 굶다가 또 폭식하고 굶다가 또 폭식하고 이거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다이어트는커녕 건강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거 위험한 시간인데. 배고프죠? 무섭습니다. 화장실이냐? 부엌이냐? 네. 어디로 갔다? 우와, 이럴 수가. 자,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어집니다. 아이고. 하지. 나체는 체중이 왜 늘어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이고 잘 먹었다. 뭐 디저트 없나? 종일 잘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바로 굶는 다이어트의 최후입니다. 새벽에 먹으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예. 다 보셨죠? 예. 굶는 다이어트의 끝은 뭐다? 폭식이다. 폭식. 정말 이런 습관은 다이어트를 망치고 건강까지 망쳐버립니다. 지금 의뢰인 상태가 정확히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의뢰인 상태를 살펴봤는데 현재 의뢰인의 키는 148cm에 체중이 63kg입니다. 이건 비만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보다 17kg는 더 빼셔야 적정 체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뢰인의 경우에 체지방만 빼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체중을 줄여야 되는데 체지방 빼는 거에는 집중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의뢰인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네. 그래프가 C자로 그려진 게 보이시나요? 완벽한 C네요. 중년 여성이나 젊은 여성분들 중에 마른 분들 이렇게 C자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근육 부족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체지방은 많은데 근육은 적은 상태. 이럴 때는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고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은 늘리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이렇게 빼려는 마음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천천히 빼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빼보자는 마음으로 잘못된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권고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500g, 최대 1kg 정도 감량하는 게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분들 일주일에 500g이 아닙니다. 한 달에 500g씩만 빼도 건강에는 분명 좋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한 달에 500g이니까요. 1년이면 그러니까 6kg 빠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성공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급한 의뢰인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kg만 빼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 3kg만 빠져도 건강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3.8kg을 감량한 중년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뢰인이 아주 심각한 변비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장내에 또 유해균이 많으면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면 유해균이 많아져서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네, 길쭉길쭉한 쪽은 장내 유익균이고요. 둥글둥글한 쪽은 유해균인데요. 유익균은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해서 지방을 태우는 걸 도와주는데 유해균은 당분을 잘 흡수해서 지방이 오히려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내 나쁜 유해균은 줄이고 좋은 유익균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 건강과 좀 근육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체질 변화에도 성공을 하고 또 체중 감량까지 멋지게 이뤄낸 분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평창군으로 갑니다.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저는 85kg에서 20kg 감량을 하고 꿈을 되찾은 67세 이용희입니다. 둘째 아이 낳고 난 다음부터 계속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둥실둥실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살이 찌지 그랬었어요. 제가 살이 찌면서 생긴 게 고혈압이었어요. 거기다 당뇨 전 단계, 관절염까지 살을 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다 해봤지만 남는 거는 요요하고 부작용뿐이었죠. 제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은 적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입도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아팠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요로결석이 왔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면역력도 상상 이상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다이어트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만 찾자. 그렇게 생각했죠. 67세인 제가 살을 20kg이나 뺄 수 있었던 비결은 비결은 뭡니까? 습관 다이어트 철칙 마라 다이어트입니다. 마라? 마라 다이어트와 병행해야 될 게 있는데요. 워라 다이어트입니다. 워라? 제가 지금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호박 등등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니까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아침 식단에 올리려고 브로콜리 따고 있었어요. 야, 많이 키우시네요. 건강한 음식들이잖아. 맞습니다. 지금 몇 시지? 그 시간은 왜요? 약속이 있으신가? 7시 반이네. 8시 아침 먹어야 되는데. 그 뭐를 저기다 뭐예요? 시계. 제가 하루 식사 시간은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먹는 편이에요.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6시. 아침을 잠깐 건너뛰고 먹게 되면 더 배가 고프니까 폭식도 하게 되고 건너뛰지 않고 정확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모반인가? 왜 식판에다 드세요? 아, 이렇게 먹어야만 과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또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고 나서도 왜 배가 부른데 자꾸 젓가락 하잖아요. 그것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습관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식판에 먹으면 딱 정량만 먹을 것 같아요. 아직 8시 안 됐네? 다행이다. 시계를 봐가면서.
어머니 근데 왜 계속 드시면서 시계를 쳐다보세요? 제가 시계를 거의 노려보고 있죠. 이 식사 시간이 금방 끝나면 포만감이 안 느껴져서 자꾸 뭔가 집어먹게 되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 유구만님 같은 경우는 지금 먹고 일어날 시간인데? 좀 이따 우리 딸이 올 거거든요. 남편이랑 셋이서 백숙 좀 해 먹으려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유구만님도 백숙 드셨는데. 건 비슷했는데. 네. 국물만 드셨죠? 그쵸? 살찔까 봐. 보통 우리 백숙을 하면요, 두세 번 더 덜어 먹게 돼요. 네. 식판에 던 음식 다 저기까지만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백숙도. 네, 맛있는 음식 두고 천천히 먹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 마지막 한 숟갈은 더 찌는 거야 이만큼. 야, 아니 시커멓게 놨더니 누워 있으면 어떡해? 왜 배부른데? 살짝 안 돼. 일어나. 배불러. 배부르니까 일어나야지. 운동해야지. 많이 먹으면 힘이 들거든요. 눕고 싶어요. 그쵸? 시커 매게 놨더니 나. 방석을 깔았어요? 발을 이 벽에다 이렇게 올려. 다리는 좀 벌리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벽을 세게 밀어. 입으로 내뱉으면서 힘을 빼면 돼. 힘들다 이거. 힘들어? 계속 하면 안 힘들어. 난 이제 괜찮아. 그냥 보면 그렇게 안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력이 단련이 많이 되는 운동인가 봐요. 엄마 없을 때 해야 돼. 매일매일 해. 알았어. 검사할 거야. 지금 드신 게 뭐예요? 비엔나 17 유산균인데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안 오게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물론 장 건강과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비엔알 17 유산균입니다. 비엔알 17 유산균은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정식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비엔알 17 유산균을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다이어트 유산균. 오. 언니! 어서. 언니! 그쵸. 지금 행사 그래. 끝나고 지금 왔어요. 맛있겠다. 언니도 드세요. 그래. 뭘 드시려고? 좋은 거. 유산균 들어있는 프로틴 쉐이커거든. 저녁을 못 먹거나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아주 든든하고 좋아. 단백질 쉐이크, 비엔알 17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장 건강도 지키고 근육도 지키는 한 끼가 될 수 있겠네요. 맛있지? 너무 구수하고 맛있네요. 우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좋은 거 같게 좋지? 네네네. 자주 올게요.
67세인 제가 살을 20kg이나 뺄 수 있었던 비결은 굶지 마라, 체중 재지 마라, 격렬한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마라 다이어트와 병행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단백질을 채워라, 근육을 채워라, 유산균을 채워라입니다. 굶지 마라, 단백질을 채워라, 말아오라가 저거였어요. 저희가 계속 했던 말이 예. 바로 저 말이에요. 자, 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건강도 결국은 찾으셨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용희 씨가 20kg씩이나 감량하셨다고 해서 적게 드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드실 건 다 드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먹는데도 어떻게 살이 안 찌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식단을 하루 동안 얼마나 드셨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유금환 씨의 식단은 단백질은 거의 없고 흰 쌀밥,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요. 네. 반면에 이용희 씨 식단은 보시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죠. 특히 단백질이 꼭 빠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근육 건강을 아주 잘 챙기신 것 같은데요. 음식의 양보다는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음식 몇 개 저렇게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저희 지금 1년, 5년, 10년 누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몇 끼 균형 잡힌 식당으로 충분히 먹어주는 것. 그래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거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계속 눈길이 갔던 게 이용희 씨의 워라 다이어트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채워라. 두 번째는 근육을 채워라. 세 번째는 유산균을 채워라 였잖아요. 그래서 이용희 씨가 꼬박꼬박 유산균을 챙겨 드시던데 아까 그 유산균이 말씀하신 BNR17 유산균이었죠? 네, 맞습니다. BNR17 유산균이 맞습니다. BNR17 유산균은요, 우리나라의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아까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육 감소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뭐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3주간 섭취시켰더니 근력 개선과 함께 지구력, 운동량,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개선되었고요. 또한 체지방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 뼈, 장기 등 모든 조직의 무게를 뜻하는 제지방량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BNR17 유산균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원리인가요? 네, BNR17 유산균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증가시키고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이는 망을 우리 근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분해 유전자가 많을 경우에 우리 근육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다 못해 아예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분해 유전자는 감소하고 단백질 합성 유전자가 증가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야, 저 근육 관리 진짜 잘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빠지면 붙이기가 어려워요. 네, 이렇게 BNR17 유산균은 단백질 분해와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줘서 근육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3주간 섭취시켰더니 비복근과 대퇴사두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BNR17 유산균이 이렇게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 원리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느 분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장내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기억하시죠? 기억죠. 길쭉하고 통통한. 아하, 맞습니다. 예.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을 태우는 유익균을 늘리고 지방을 저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유해균을 줄여서 다이어트가 잘 되게끔 장내 환경을 리셋, 세팅을 새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했더니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 변화를 나타냈고요.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8주간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하겠더니 복부 통증, 복부 팽만감, 잦은 배변 활동 등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엔나17 유산균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라 불리는 이유가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비엔나17 네.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네,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비엔나17 유산균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배출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인공 못 참고 먹어버린 탄수화물 있잖아요. 이미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게끔 이 부분도 거들어준다,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 과잉한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최대 적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도 살이 잘 찌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살이 덜 찌는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몰랐어요. 탄수화물은 좀 다 안 좋은 거 다 똑같은 걸로 네. 생각했다고요? 어떻습니까?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 빠른 탄수화물, 다당류, 느린 탄수화물로 나뉘는데요. 단당류는 분자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몸에 빨리 흡수되고 지방세포로 쉽게 변환이 되어서 빨리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 다당류는 분자 크기가 커서요.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당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구만 의뢰인이 즐겨 드시는 음식들은 모두 다 정제된 탄수화물, 단당류의 형태에서 살이 잘 찌는 탄수화물이에요. 비엔나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기 때문에 의뢰인의 식습관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뭔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 바꿔준다고요, 그거를? 그럼 또 어떤 원리예요? 자,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저기 저 철망 있잖아요. 네. 철망을 우리 소장의 벽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쇠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고 그대로 흡수가 돼서 체내 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들어가는 족족 다 흡수가 되는 모습이네요. 자, 이때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하면 비엔나17 유산균이 단당류들을 다 끌어모아서 네.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로 만들어줍니다. 통과를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커지니까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비엔나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꾸어서 탄수화물 흡수를 막고 이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 진행된 이 연구를 보면요. 쥐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대변에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몸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지방들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몸이 또 개선이 되죠. 그렇죠. 운동으로 지방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구만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유급한 의뢰인 같은 경우 운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무릎도 너무 아프시고 시간도 없으시고. 그래서 비엔나17 유산균이 더더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게 비엔나17 유산균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그런데 지방을 뭐 어떻게 없애준다? 뭐 이쪽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와우. 비엔나17 유산균이 지방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든요. 지방산화란 쉽게 말해서 지방이 타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각각 양초를 지방세포, 초의 심지를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가 많으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 초가 비교적 엄청 빨리 녹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방산화 유전자가 많아지면 지방이 더 빨리 타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쥐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10주간 섭취시켰더니 지방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비엔나17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라든가 식습관도 교정을 해준다라면은 분명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지요? 긍정적인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성인이 살이 찐다. 예. 살이 찐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면 살이 빠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근데 지방세포 크기를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고무줄도 아니고 그래 풍선도 맞아.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엔나17 유산균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쥐에게 10주간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지방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세포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면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는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비엔나17 유산균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 비만 성인들에게 12주간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 둘레가 약 5cm 감소했고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누구보다 비엔나17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누구다? 유구만 의뢰. 그렇죠. 저희 순정시대에서 맞춤 솔루션을 드렸고요. 아주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가보시죠. 원래 일하시는 내내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었잖아요. 우리 유구만 의뢰인께는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보조제를 함께 섭취하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솔루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식판까지 준비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실천하고 계시네요. 꼭꼭 씹어서 드시는 모습 100점입니다. 식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먹는 양도 좀 줄여지고 또 영양 골고루 예전에는 김치만 먹었는데 지금 여러 영양까지 골고루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잠깐. 저 익숙한 물병인데 좀 미숫가루. 이거 유산균 단백질 세이크예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비엔나17이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라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에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퇴근 후에 매일 하고 있어요. 허벅지에도 이제 힘이 붙고 저기 무릎 아픈 것도 덜해요. 전에는 퇴근 후에 곧장 침대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벼운 운동도 같이 실천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네. 이제 체중이 안 되시네요? 이제 몸무게 안 재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막 밥도 굶고 뭐 몸무게도 아침 저녁 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순정시대에서 준 솔루션대로 이제 식판에 밥도 덜어 먹고 유산균 먹으면서 운동을 매일 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몸무게 안 재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순정시대 화이팅! 사소한 습관 하나 바꿔주는 것이요.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씩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한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저희 순정시대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언단만 이렇게 사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어요. 이 한복은 내가 여기 퇴직할 때까지 입을 거예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